자, 중앙일보 재밌는 거 물어봤습니다. 자, 용산시대 열면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는데 총선 전에 참모 통해서 한동훈 사퇴 요구한 적 있냐? 이야. 잘못 알려진 거 있다면 바로 잡으시라. 이 기회에. 지금은 어떤 관계냐? 네. 예, 한동훈 위원장과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사실상 윤한 갈등 지금 3라운드까지 들어섰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답이 바로 나왔어요. 아니라 그러. 오해 있었던 것 바로 풀었다. 아니라 그러. 한동훈은 정치인 기간 짧지만 주요 정당에서 이제 주요 보직을 한 사람인 거죠.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젠 정치인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 길을 잘 걸어 나갈 거라고 생각한다. 끝. 어떻게 보세요? 윤한 갈등? 싫긴 싫은갑다. 짧게 답하는. 언급하기 싫어. 한동훈 위원장 싫은 거다. 그래 보여요. 언급하기 싫다. 예. 아예 그렇다. 자, 다음은 연합뉴스 갑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기자들이 꽤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초반에 조금 어려운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뒤로 갈수록 조금 기자들의 질문이 예, 핵심으로 조금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예. 예, 지금 연합뉴스 기자가 묻고 있는데요. 차기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지금 누구 할 거냐? 지금 저기 한덕수 총리가 사표 내고 매일 출근하고 있어요. 예, 이러다 최장수 총리 되겠어. 그러니까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달라. 예, 개각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한테 추천 요구했나? 뭐 이거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지. 이재명 대표한테 진짜 추천 요구했냐? 그리고 박영선 장관설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봐야죠. 네, 박영선 장관, 양정철 원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각각 주요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자들이 한 사람은 TV조선에, 한 사람은 YTN에 새벽 5시 반에 제보해서 6시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오보다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진짜다. 괜찮아. 맞다. 이런 얘기를 또 반박하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다른 분의 뜻일 수도 있어서 대통령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개각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개각은 필요하다. 장관직 맡은 분들 각 부처 분위기도 바꾸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서 개각 인선 검토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후보 대상이 된 분들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예, 그리고 사회자가 이게 너무 국내 정치로 가니까 외교안보 분야로 질문을 받겠다고 터냈습니다. 예, 로이터 기자가 나섰어요. 조지 스미스라는 기자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현안 여기서 그만 받겠다.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혜병 문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뭡니까? 뭐가 나왔었죠? 방금 전에 그 윤한 갈등. 요 정도로 이제 국내 이슈를 마무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요? 많죠. 할 것도 많은데 아마 더 저는 사실은 더 질문이 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특검 관련해서는. 또 그런 것들이 딱 멈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누굽니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통화 내용 이것도 좀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한겨레 일면으로 나와. 그러니까요. 질문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사법 분야와 관련된 게 아니라 군 해병대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했다는 거고 필요한 자료를 계속 백업을 해줬다는 게 이제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진술이라고 한다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유재현 법무관리관이랑 통화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질문이 없고 갑자기 여기 개각 얘기하다가 외신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외신으로 넘어가서 외교안보 관련된 또 이분이 질문이 긴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예, 영어로 하고 뭐 통역한 걸 또 다시 또 대통령 발언하고 그걸 또 다시 또 답변을 받고 다시 또 통역을 해줘야 되고 동시 통역 안 되나요? 이런 거?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아마 준비를 안 해놨는 것 아니 근데 같아요. 기자회견에서 동시 통역 동시 통역하지
동시통역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옛날에... 최대한 시간을 끌기 잡아먹기 위해서 동시통역을 배치 안 했을 수도. 그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기자회견 당연히 동시통역 해야 되고, 그렇죠. 요새 웬만한 뭐 토론회 이런 거 다 동시통역을 하는데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 질문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인데요. 미국에서 트럼프 타임즈 인터뷰에서 부유한 국가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위비 관련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방위비 관련된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될 가능성이 이제 뭐 논의가 되니까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방위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질문할 필요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할 만하죠. 그래서 뭐 그냥 서면으로 해도 돼요, 이거. 왜냐하면 아직 뭐 대통령 누가 될지 트럼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된 건 아닌데 됐다고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굉장히 이제 그 안보 문제가 우리가 스스로 만약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 미군이 왜 가서 우리가 해주냐, 방위비 분담금 더 내든가 아니면 우리 미군 철수하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답변이 나왔는데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 대선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게 맞네. 네, 조심스럽다.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은 미국 양원 행정부 등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양국이 튼튼한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여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거는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가 매년 1조 2천억 원 정도 내는데 이거 5조 원 예전에 뭐 달라고 했잖아요. 또 글로벌 호구 될까봐 내가 좀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일본, 인리, 미국, 지금 미국은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 IRA법이에요. 맞아요. 그게 폐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조금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외교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주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답변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냥 뭐 틀에 박힌 뭐 외교적 문제니까 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그 외교상의 멘트 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외신이에요. AFP 통신의 캐서린 바튼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북한 관련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쓰였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국도 무기 제공 용의가 있냐? 이런 걸 물었습니다. 너무 대외 관계로 이제 외신으로 다시 지난번에도 34분 가운데 외신 기자가 3명이나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물론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이긴 합니다만 외신보다는 그래도 내신 기자들 아니면 분리해서 해도 돼요. 그렇죠. 내신 기자하고 따로 외신 기자들 별도로 2번 나눠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또 언제 할지 모르고 진짜 각별하기 때문에 내외신 기자를 종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굳이 외신 국내 정치 그다음에 뭐 국제 정치 나눠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간 때우려고 하는 느낌이 좀 10시 들어요. 56분 지나고 있고요. 사실상 벌써 한 30분이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은 경제 현안입니다. 다음은 경제 현안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답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의 대결이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재건 등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는 공격용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이 있고 이 원칙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제재하겠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유엔 안보리 안 먹혀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코리아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명백하게 한미일 대 북중러가 돼버렸어요.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상 우방 역할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를 물어보고 답변해야 돼요. 하나 많은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대북 문제, 대북 관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니까요. 뻔한 답변이 나오더라도 예. 아, 외신 또 한 번 갑니다. 또 가요. 예, 니혼 게이자이 일본 기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아직 완전히 해결하기 전인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리고 기시다에게 어떻게 협력을 요청할 거냐 이렇게 물었고요. 한일 문제는 과거사 그리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 일본과 입장 차이가 있다. 요 얘기는 또 좀 진전된 발언이네요. 그동안에 과거사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나 또 나왔습니다. 모범 답안. 한일 관계는 양국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된다. 내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래와 북핵 대응 경제 협력, 인태 지역과 양국 공동 협력과 아젠다에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 걸림돌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과거사 걸림돌이다. 예,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걸어가겠다. 뭘 인내한다? 아, 여기 또 하나만. 네이버 얘기 왜 안 나오죠? 이 네이버 얘기 해야 되는데. 경제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경제. 우리 사실 기자가 질문해야지. 외신 기자나 일본 기자는 네이버에 오히려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네. 우리가 기자가 질문해야죠. 질문해야 돼요. 우리 예. 기자가.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충분히 서로 신뢰하고 있고 양국 관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시다 총리하고 굉장히 이제 돈독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글로벌 호구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따내거나 얻어내거나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과거사 관련인 것이고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이런 거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동해 문제 이런 거 어떻게 양보합니까? 과거사가 지금 걸림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사가 그거 걸림돌이라고 아마 하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인식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네. 이번에 BBC로 갑니다. 맥킨지 기자가 질문에 나섰습니다. 지금 외신 기자가 몇 명입니까? 다 불러. 예. 아니 지금 외국인 문제가 아닌데. 외신하고 내신 지금 1대1 맞추는 지금 거예요. 그런 거네. 야. 시간과 얘기를 하니까. 시간 때우긴 해. 자, 지금까지 이어진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준비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질문지도 자유롭다고 하지만 답을 다 아마 질문지를 받아놨던 것 같고 준비된 답변이고 뭐 외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준비된 답변을 그대로 한 거고 달라진 건 1도 없다. 똑같다. 그래서 뭐 바로 60분만 하고 끝나겠죠.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뭐 아주 안 좋은 신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대할 게 없다. 아주 안 좋은 신호다. 네. 기대할 게 없다. 뭐 자, 이제 요거를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이제 내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상대로 하나마나 곤두박질 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예. 지지율은 또 곤두박질 치겠네요. 네. 더 괜히 한 거예요. 이럴 바안 하는 게 나을 더 빠질 것 뻔했어요. 같아요. 네. 예. 특히 이제 보수층이 지금 최근에 네. 어저께 벌어진 그 사태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비선 논란 네. 완전 빡쳐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사실은 뭔가 시그널이 나왔어야 돼요. 지금은 진보는 옛날에 등 돌렸고 중도도 다 빠지고 이제 보수 하나 남았는데 보수까지 빠졌는데 네. 이거 보고 지금 보수층이 돌아올까? 저는 큰일 났다 이 정부. 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 정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본인말 위기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저희가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한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답변의 태도를 놓고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없어 네. 보이고요. 그리고 인식도 그 과거의 인식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제 국민들이 다시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특히 이제 야당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